너무 위험합니다. 많은 60세 이상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는 어떤 견과류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술 때문도 짠 음식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가정과 술집, 저녁 간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봉지, 과자보다 낫다고 믿었던 바로 그 견과류가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처음엔 티도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기능이 꽤 떨어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신가요? 방금 한 말을 읽거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밤에 소변을 2-3번 이상 보느라 잠이 자주 깨진다면 그냥 노화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신장이 과부에 가까워졌을 때 자주 동반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더 취약해지고 역과 효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견과류는 옥살산, 칼륨, 인, 혹은 산화된 지방과 나트륨 같은 요소로 인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갑자기 크게 올려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신장과 뇌가 혈관과 염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에서 염증과 전해질 불균형이 시작되면 머리도 맑지 않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챙긴다고 믿는 습관이 어느 날 신장 결석 부종, 고혈압, 전해질 이상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의 집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신장과 뇌에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5가지 견과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릴 필요 없이 더 안전하게 바꿔 먹는 방법까지요. 왜 이런 일이 지나 60세 이후에 더 쉽게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도 견과류를 먹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역과 시스템이 나이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0세를 전후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미세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예전엔 무리 없이 처리하던 성분도 이제는 같은 양으로 2배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밤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가 줄고 혈류가 느려지면서 신장은 더 피곤해집니다. 이때 특정 견과류에 많은 옥살산, 칼륨, 인산염, 그리고 산화된 지방과 나트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정상 처리를 넘어 과부하 상태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과 뇌는 서로 떨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혈압의 미세한 변화, 염증 반응, 전해질 균형은 신장과 뇌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흐려지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일수록 염증 지표가 높고 밤에 자주 깨며 낮 동안 멍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식습관이 만든 누적된 부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견과류를 끊어라가 아닙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에서 오신 67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얼굴은 창백했고 양발이 심하게 부어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몇 년 동안 매일 밤 TV를 보며 드셨다는 간식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소금에 절인 볶음 견과류였습니다. 과자보다는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고 혈압은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최근 들어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멍해진다는 호소였습니다. 이미 신장 문제의 영향이 뇌로 번지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밤에 견과류 몇 줌 먹었을 뿐인데요. 다들 몸에 좋다고 해서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이 신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손상은 회복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비슷한 습관으로 요통, 잦은 야간요, 다리 부종, 그리고 가족이 걱정할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고 돌아온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한국 가정에 이미 있는 신장에 특히 부담이 되는 5가지 견과류를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견과류 해바라기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심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젊고 신장이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68세 남성 환자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이분은 허리를 부여잡고 들어오셨고 소변 볼 때 통증이 반복되며 1년 사이에 신장결석을 2번이나 겪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소변 속 옥살산 수치가 정상의 3배에 달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볼 때마다 해바라기 씨 한 줌씩 먹어요. 매일요? 바로 그 한 줌이 문제였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시금치, 땅콩과 함께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옥살산은 몸에 들어오면 신장이 걸러서 배출해야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역과 기능이 떨어져 쉽게 결정으로 변합니다. 이 결정이 쌓이면 신장결석이 되고 결석은 단순한 요통이나 배뇨통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 CRP 같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해바라기 씨를 먹거나 맥주와 함께 드시는 습관은 탈수를 유발해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해바라기 씨는 더 이상 무해한 간식이 아닙니다. 신장에겐 조용하지만 매우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드시는 호박씨입니다. 전통적으로 호박씨는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어 서울에서 대구까지 진료를 하다 보면 매일 호박씨를 챙겨 드신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산염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젊고 건강한 신장에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상태에서는 몸 안에 쉽게 축적됩니다. 칼륨이 쌓이면 다리가 저리고 쉽게 숨이 차며 심하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산염이 높아지면 가려움, 뼈 통증,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나타나며 신부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대전에서 오신 75세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10년 넘게 호박씨를 드셨는데 검사에서 인산염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었고 PTH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신부전에서 흔히 보이는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견과류가 매일 신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호박씨를 아몬드나 호두와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호박씨는 칼륨과 인산염 부담이 훨씬 커 야간요나 다리 부종, 지속적인 피로가 있는 분들에겐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면 호박씨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견과류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땅콩입니다. 한국의 술집이나 집안 찬장을 떠올려 보시면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일 겁니다.
저렴하고 고소하며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몸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땅콩은 견과류라기보다 콩류에 가깝고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은 식품 독소 중에서도 간과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몸에 들어오면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하지만 그 부산물을 신장이 배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다리 부종,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소변색이 짙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을 통해 뇌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머리가 멍한 느낌을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이 콜레스테롤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양을 늘리지만 장기간 보관되거나 고온에서 볶인 땅콩은 오염 위험이 훨씬 큽니다. 특히 술집에서 소금에 절인 볶음 땅콩을 자주 드신다면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이 혈압과 신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땅콩을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 값싸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엔 노년의 신장에는 너무 위험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고급 견과류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한번 손이 가면 멈추기 어렵죠. 하지만 이 부드러움 속에 노년기, 신장과 뇌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캐슈넛은 아몬드나 호두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높아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상승은 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후 다시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우며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반복되는 혈당 급등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서울, 수원, 광주 등지에서 제2형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자는 끊고 캐슈넛으로 바꿨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신장 여과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인슐린 변동이 잦아지면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세포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불규칙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금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캐슈넛은 젊고 대사가 빠른 사람에게는 간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 특히 혈당이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께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달콤함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많은 분들이 고급스럽고 좋은 지방이라 믿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 특별한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노년의 몸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칼로리의 70% 이상은 지방에서 나오며 이 지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 모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도 60세 이후 소화력과 대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74세 김모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드셨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체중과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증가했고 밤에 소변을 보러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역과율이 약 20% 감소해 있었고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방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면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염증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결국 신장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가 무겁고 반응이 느려지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소량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높은 견과류입니다.
노년기에는 그 고급스러움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특정 견과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섭취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중 하나는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밤새 떨어진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깨우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과 따뜻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견과류만 먹으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 오전 내내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은 소금에 볶거나 버터, 설탕을 입힌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기름은 쉽게 산화되고 나트륨과 당분은 늘어나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손발이 붓고 갈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오래 두고 드시는데 견과류 속 지방은 빛과 열에 노출되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복부 팽만과 소화 불편을 유발하고 전신염증을 높여 신장을 더 지치게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이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지 않으던 채 호박씨나 캐슈넛, 해바라기씨를 계속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과잉이 손발 저림, 두근거림, 심지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런 습관은 조금만 조절해도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 왜 신장 문제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깊은 수면의 붕괴와 함께 나타나는지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신장과 뇌는 서로 전혀 다른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섬세한 혈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과 뇌는 다리의 양쪽 끝과 같아서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혈압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신장의 미세혈관이 먼저 손상되고 동시에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신장의 여과 능력은 떨어지고 머리는 쉽게 피로해지며 생각이 둔해집니다. 혈당도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신장의 작은 혈관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혈관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더 빨리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염증이 더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 전체가 예민한 염증 상태에 놓이고 뇌는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60세 이후 야간뇨가 잦아지면 깊은 잠이 방해되고 뇌의 청소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기억력과 명료함이 떨어집니다. 신장을 돌보는 것이 곧 뇌를 보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견과류는 다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신장과 뇌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견류와 양, 그리고 섭취하는 당식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견과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뇌의 명료함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견과류를 말씀드렸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온 4가지 기적의 견과류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견과류들은 값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식품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여러분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올바른 양과 시간만 지키면 신장과 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노년기의 몸과 타협하지 않는 견과류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이 견과류들이 다른지, 어떤 과학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고 나면 내일부터 간식 선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만약 60세 이후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견과류를 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셀레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돕고 면역 균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신장과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 수치가 낮아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차가워지며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주에 계신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며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에서 셀레늄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보충제 대신 하루 단 한 알의 브라질 너트만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얼굴빛이 밝아졌고 손발이 따뜻해졌으며 기억력도 한결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가 뇌 모양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호두에는 뇌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은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데 호두는 이 과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시에 호두의 성분은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할머니 한 분은 오후만 되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달콤한 빵 대신 효두 몇 조각을 간식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사람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하고 머리가 전보다 덜 피곤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두는 약이 아니지만 뇌와 신장을 함께 배려하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많은 분들이 바로 일상에 적용하기 좋은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로 특히 60세 이후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께 의미가 큽니다. 혈당이 식사 후 급격히 오르면 신장의 작은 혈관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야간뇨와 피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몬드에는 섬유질과 좋은 지방이 적절히 들어있어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은퇴 교사였던 69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을 설치셨는데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소량의 아몬드를 추가한 뒤 수면이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이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신장과 뇌 모두가 덜 자극받은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자연적인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편이라 깊은 잠을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주 깨거나 얕은 잠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기억력과 명료함도 함께 떨어집니다. 저는 75세 어르신 한 분께 취침 1시간 전 무염 피스타치오 소량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뒤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 조용한 친구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그림이 조금은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준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엇이든 몸에 좋다더라 라는 말보다 신장이 먼저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옥살상과 인산염, 칼륨 부담으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와 염증 위험 때문에 저는 거의 권하지 않고 캐슈넛과 마카다미아는 혈당과 지방 부담으로 노년기 몸에는 과한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양과 시간만 지키면 신장과 뇌를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보다도 섭취량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 호두는 반쪽 기준으로 몇 개, 아몬드는 한 번의 소량, 피스타치오는 무염으로 저녁에만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신장은 다시 지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간식 선택을 한 가지라도 바꾸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요통, 야간요, 기억력 저하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신장을 위해 올바른 견과류를 선택하겠다. 이 약속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더 맑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